영화라는 산봉우리를 정복하기 위해 입등반을 시작합니다. 토크가 산으로 가는 예측 프로 영화 토크쇼 시네마운틴 시즌2 인물열차. 인물열전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네마운틴의 셰파 송은이고요. 영화계 고상돈 가짜뉴스 제조기 장항준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영화계의 루돌프 사슴코 장항준입니다. 네. 네. 아, 이제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왜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시는지 지난 진성규 씨 편에서 네. 진성규 씨가 착한 선규의 이미지를 쭉 지키시다가 항준이의 거짓 공작과 음해와 각종 음모론 확인되지 않은 거짓 이야기들로 나중에는 감독님을 향해서 못돼 처먹었다고. 아, 네, 그 얘기를 그랬었나요? 하셨어요. 네. 네, 네. 아이고 사실 뭐 그날 이제 저기 우리 끝나고 이제 회식을 하면서 네. 진성규 씨가 저한테 귓속말로 네. 한 번만 더 그럼 가만히 있겠다고 하시다가 성규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 거는 나쁜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타일렀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랬군요. 네. 네. 어디가 진실이고 어디가 가짜인지 이제 현명한 우리 청취자분들은 다 판단하시리라 네. 믿고요. 네. 자, 아무튼 회식으로 좀 그래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네네네. 네, 분위기 네, 네. 좋았어요. 네. 분위기 좋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회식하면 안 될 것 같아. 제 작업실에서 했잖아요. 네네네네. 네. 왜요? 좋아하시더니 자랑하고 막 나는 너네에게 내 작업실을 자랑하고 싶어. 네, 자랑까지. 가슴 막 그 초록색 벽지, 이 포인트 벽지, 야 봤니 성규야 이거 쿠엔틴 타란티노의 첫 작품 포스터야, 막 이러면서 자랑하시더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왜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왜요? 이제 청산이고 다음날 힘들었나요? 힘들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나 또 항준이는 까먹고 분명 작업실로 많이 초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네, 그러시겠죠. 인간은 네. 망각의 동물이니까요. 네네네. 자, 시즌2가 인물열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입만 뻥을 치니까. 네. 네. 아, 그래서 그럼 근황이나 얘기해봐요. 진짜로. 진짜 근황. 네네. 지금 진짜 근황은 요거 방송할 때는 이제 우리가 부산 영화제 갔다 간 다음이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드디어 내일입니다. 10월 25일부터 드디어 네. 엄청난 공연이 시작되죠. 사나이 와타나베 라는 연극 공연이 시작됩니다. 예. 네네. 그 서연철 배우, 네. 그렇죠? 손중학 배우, 그리고 이병헌 배우, 이분들이 출연하시는 네. 아주 유절복통 포복절도의 이제 코미디 연극이죠. 제일교포와 이 한국 무명 영화 감독의 네네.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데 네. 아주 예매율이 높아요. 아, 그래요? 근데 갑자기 연극 얘기 왜 하시는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원작 장항준입니다. 네. 예. 항준이가 쓴 네. 희곡이 네. 사나이 와타나베가 이제 예전에 몇 년 전에 아주 성황리에 베가마투에서 공연을 10여 년 마쳤고 전에, 그렇죠. 예. 공연을 마쳤고 지금 이제 다시 네. 그때의 그 연극부 그 제작팀에 있던 기획팀의 막내가 이제 대표님이 되셔서 대표님은 아니고. 까진 아니에요? 예. 약간 고위 간부 그런 느낌. 고위 간부가 돼서 이 연극을 감독님 다시 하고 싶습니다 해서 이 연극을 다시 하고 거기에 이제 예술 총감독님으로 그렇죠. 활동을 하시는 거죠? 예술 감독. 예,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예술 감독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말이죠. 네. 그 어떤 설계, 네? 어떤 뭐 캐스팅에 관한 것들이나 연출에 대한 것들이나 뭐 이런 뭐 무대나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기획팀과 같이 상의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론적인 얘기고 네. 장항준 예술 감독은 무슨 일을 하셨나요? 두 번 만났죠. 아, 세 번 만났어요. 네네. 세 번 만났지. 처음에 이제 그 상의를 하고 어떻게 할래 말래 할 때 한 번 만나고 연출을 맡을 수 있냐 없냐 하고 새로 연출을 뽑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을 두번 하고 만나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냐 그런 의견들을 최근에 또 맞춰서 고쳐야 되니까 네. 그걸 고쳐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토론을 하고 네. 어저께는 또 그 손종학 배우님과 옥탑방의 문제아들의 이제 좀 홍보차 그렇죠, 녹화를 같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 네네. 끝나고 그쪽 네. 이제 그 와타나베 연출자와 거기 이제 이 네. 스탭들 하고 제 작업실에서 또 치웠는데 네. 와서 또 회식을 하셨고. 나 재활용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네. 아니 그래서 그 녹화를 마치고 손정학 네. 배우님께서 혀를 차시면서 아우
황준 너무 말이 많다고 혀를 차고 가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나이 와타나베 네. 연극 네. 장항준 감독님이 직접 집필하신 희곡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네. 자, 시네마운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팟캐스트와 시네마운틴 정주행 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월요일에 새로운 회차가 업로드가 되고요. 같은 날 유튜브 비보TV 채널에 하이라이트 영상이 업로드가 됩니다. 팟캐스트,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안 듣고 가면 섭섭한 광고 듣고 오도록 하죠.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광고를 넣으신 고마운 분들과 함께하는 이벤트입니다. 자, 영화의 산을 열심히 입등반하고 있는 저희를 위한 맞춤 광고가 들어왔는데요.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지원센터 인디그라운드에서 가을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기획전 인디플렉스데이 가을날의 단편 영화관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박수! 야. 바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0월 29일 오후 1시 그리고 4시 두 번에 걸쳐서 서울 아트시네마에서 극장 상영이 진행이 되는데요. 제2의 류가 형제라고 불렸던 감독 엄태와 배우 엄태구의 영화 숲, 드라마 작은 아씨들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배우 박지우의 출연작 나만 없는 집을 비롯해서 새들이 돌아온 시간, 여름밤, 옆구르기, 천막까지 2010년대에 제작된 감각적이고 인상적인 단편 영화들이 상영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옆구르기가 네. 참 궁금하네요. 옆구르기. 이런 거 아주 참신해요. 제목이 옆구르기 너무 궁금해요. 네, 어떤 영화일지. 이런 단편 영화들이 상업 영화에서 보지 못하는 새로운 소재와 새로운 접근으로 보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네. 이게 그 일반 상영관, 네. 상업 영화 장편, 상업 장편에서 못 느끼는 그쵸. 신선함이 있죠. 네. 그리고 상영 후에 작품의 감독들과 함께하는 GV까지 마련된다고 하니까 시네마운틴 청취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죠. 단편 영화의 매력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고, 네. 사실 그 영화관 자주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단편 영화. 네. 저는 영화. 사실 이런 영화계 이런 크고 작은 행사했을 때 진짜 찾아다니면서 봤던 영화 매니아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글렀어요. 너무 바빠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돌아가고 싶어요. 사실 송은이 씨가 원했던 삶은 아니에요. 지금 이 현재가. 네, 송은이 그쵸? 씨가 아시죠? 원했던 삶은 겨우 입에 풀칠하고, 겨우 입에 풀칠하고 유랑하면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노숙하고, 맞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여유를 찾는 삶이었는데, 맞아요. 노숙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너무 바쁜데 요런 가을에 시작되는 이런 네. 단편 영화 특별전은 꼭 찾아가면서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월 31일 월요일부터 11월 13일 일요일까지 인디그라운드 온라인 상영관을 통해서 총 30편의 단편 작품이 무료로 상영이 된다고 하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인디플렉스 기획전에서 시네마운틴 청취자를 위한 선물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10월 30일 일요일까지 시네마운틴 인디플렉스 게시글에 가을맞이 보고 싶은 단편 영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총 10분께 인디그라운드 범랑컵과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근데 이게 무료예요? 이 모든 게 무료래요. 그럼 이분들은 뭘 남기나? 나는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요즘에 영화값이 장편 영화값이 되게 비싸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단편 영화 이런 모음 이런 데 가면은 수작들만 모아가지고 극장에 상영을 해요. 그쵸. 수작인데 하나당 이렇게 호흡이 길지 않은 단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같이 보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편이 달라요. 맞아. 그러면 끝나고 또 할 얘기가 있지. 한잔 하면서 그치. 난 그게 좋더라. 맞아. 그리고 또 그게 있다? 내 얘기 듣고 있어요? 그 단편 영화 감독, 괜찮았던 단편 영화 감독 이름을 기억해 놓으면 이 사람이 2, 3년 후에 그렇지. 감독 데뷔를 해, 장편으로. 그 사람을 또 키우는 맛이 있단 말이지. 맞아. 그리고 나만 알았던 감독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내가 키웠다. 저 감독은 내가 키웠다. 그렇지. 나 저 감독이 거의 입봉도 못했을 때부터 내가 알았지. 그렇지. 자, 그런 특권이 주어지는 바로 인디플렉스데이 가을날의 단편 영화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우리 시네마운틴 들으시는 분들 가서 범랑컵 참 좋아요. 캠핑용 컵으로도 좋고, 기획전까지 해서 또 이렇게 기념품까지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시네마운틴 시즌2 인물열전
오늘의 게스트는 과연 누구일까요? 두 번째 시간의 게스트. 네네. 감독님과는 좀 어떤 사이이신지? 이분을 처음 만난 게 1988년도 88년도, 1988년도요. 올림픽 끝난 직후였던 걸로 제가 네. 기억을 해요. 네. 그 이 내발산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아, 내발산동, 거기도 공항 근처죠. 그 네. 저기 그 우체국이 조그만한 게 있는데 네네. 거기 앞에 우체통 앞에서 어떤 네. 학생이 울고 있는 거예요. 어, 울고 네네네. 있어. 그래서 네네. 얘야 너 여기서 왜 울고 있니? 그랬더니 네네. 차비가 없어서 집에 못 가고 있어요. 막 울고 있는 거여서 제가 네네. 두 손을 잡고 이렇게 서죠. 일어나렴. 일어나렴. 어. 아이야, 일어나렴. 아 그렇죠. 얘야 일어나렴. 어. 일어나렴. 아저씨가 그럼 택시를 태워주마. 그리고 이제 택시를 잡으면서 소녀는 뭐 계속 막 저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네. 거 없구나, 그럴 거 없구나. 어. 너도 나중에 성공하게 되면. 네. 나에게 그래요.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렴. 그래고 이제 그 가면서 이제 너는 꿈이 뭐니? 뭐 얘기했더니 배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알겠구나. 그러면은 나중에 그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날 찾아와라. 제가 명함을 줬죠. 그리고 나서 이 소녀가 대학에 들어가서 연락이 와서 네. 그 다음부터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네. 명절 때 저 찾아오고. 그렇다면 정말 이미 이 오늘의 게스트가 데뷔하기 훨씬 이전부터 그 이전이 있었다라는 건데 시점이 88년이면 네. 제가 알기로는 너도 학생 아니에요? 너도 고3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네네. 그때죠. 네, 예. 학생인데 명함을 줬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 자, 게스트를 본격적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야, 오랜 무명에서 단역까지, 단역에서 조연까지, 조연에서 주연까지, 그리고 급기야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가늘고 길게 연기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많은 수식어가 있는데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수식어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배꼽도둑 배우 라미라 씨입니다. 배꼽을 뽑아버리겠다 이런 얘기죠. 네, 네. 자,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미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의 마음을 감독님 들으신 거짓말 참 잘 들었어요. 네. 자, 네. 오늘 두 분은 몇 번째 보는 겁니까? 오늘이 첫 번째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영화 뭐 시사회장이나 이런 데서 몇 번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뵌 적은 있어요. 저는 그래요? 네. 물론 절 기억 못 하시겠지만 기억나죠. 기억나죠. 또 지어내지 마시고. 기억나지. 사실 라미란 씨는 제가 참 너무나 좋아하는 저의 또 캠핑 고수님, 저의 선생님이세요. 네. 되게 절친이시잖아요. 김숙 씨의 절친이고 저는 이제 제가 고수님을 모시고 있어요. 선배님이고 이제 네. 직속 선배님이고 제가 선배님에게 그 봉산탈춤에 마부춤을 네. 또 사사받았. 예민해요? 네네. 예대민속 연구회. 네, 탈춤반에서 네. 직속 선배님이죠. 하늘 같은 선배. 제가 마부 과장의 네, 이제 네. 마부 아니었습니까? 그쵸, 원숭이와 그쵸. 마부 네, 원숭이를 같이 했는데, 기억나는데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군사박본의 마부 역할이 네, 라미란 네, 씨예요. 네. 그럼 이제 김진수 씨 뒷사자, 유승용 앞사자 할 때 이제 그걸 호령하는 역할. 고즈음에 예민해 주신데 다들 많이 잘 됐네. 그죠? 별로 없었어요.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연극과에서 그렇게 예민해 신청을 안 한 게 처음이었어요. 저 혼자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인기가 맞아요. 없었구나. 인기가 없는 동아리였어요. 그러니까 완전 뼈대 깊은 아주 유서 깊은 그런 그러니까. 동아리였는데 그 해에 유독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몇 분이 합류를 했고 네. 제가 처음 혼자였어요. 주로 전 때의 회장님이나 부회장님의 영업력에 따라 되게 많이 다른데 졸업한 선배들이 와서 이렇게 네. 같이 장구도 쳐주고 네, 이런 네, 모습을 네, 보면서 네. 하는 건데 다른 부서가 조금 더 인기가 많아서 아마 맞아요. 그쪽으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예. 뭐 내가 할 때도 예, 예. 상봉이가 장구 치고 나 혼자 탈춤 추고 제가 장구 치고 상봉이 혼자 탈춤 추고 장구 치고 그랬었어요. 나는 둘이 연습하는데 아무도 안 나와. 둘만 나와. 그 역사와 열정에 비해서 참 인기가 없었네요. 우리 때 정말 끊어질 뻔한 거를 라미란 씨 때부터 다시 오면서 이렇게 다시 살린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건재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아니 갑자기 호령을 해달라고 다 까먹었죠. 다 까먹었죠. 네, 네, 낙양동천 이화장 기억 안 나시잖아요. 네. 낙양동천이 와정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이 정도. 네. 네. 어우 역시 발성이 티튜바 출신이죠.
예. 아, 티티마가 뭐예요? 시련의 티튜버 역할 몰라요? 네. 그 아서 밀러의 작품 유명한- 시련이라는 연극에 네. 전통적으로 연기를 아주 깊이 있게 파워 있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역할이 티튜버라는 역할이거든요. 네. 네네. 아 거기 그 흑인 예. 맞아요, 유머 역할. 아, 맞다, 네네네네네. 맞다. 네. 또 우리 또 저와는 또 이 캠핑으로 또 맺어진 또 우리 선배님이시고 네, 네. 또 네. 학교 후배님이시기도 한데 장항준 감독님은 정말 일절 친분이 없네요. 제가 또 예능의 치중간이라고 아무래도 우리도 어찌 보면 활동 시기가 달라요. 아 그러네 네. 그러네. 그러니까 네. 제가 88년도면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거든요. 아 그래서 아까 깜짝 놀랐네요. 제가 어디 그래갖고 그 강원도 내발산동에 앉아 있다래가지고. 그 내발산동에서 강원도까지 택시를 타고 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유, 무슨 또 헛소리인지. 네, 엄청 거리깨졌던. 네. 네. 아 혹시 학교 다닐 때 이 감독님에 대한 평판을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혀 못 들었어요. 네. 저는 학교를 좀 조용하게 다녀갖고 네, 저도 조용하게 다니는 편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래요? 학교 때는 되게. 오히려 졸업하고 그 작가님의 이제 남편으로 더 많이 알고. 아 그쵸 김희 작가님. 저는 선배님인지도 몰랐어요, 사실. 정말 정말. 굴욕이다 굴욕. 그리고 제가 네. 이제 뭐 영화나 이쪽은 늦게 시작을 했다 보니까 사실 어떤 선배님들이 계신지도 잘 모르죠. 그냥 천둥벌거숭이였죠. 천둥벌거숭이. 아유 좋은 표현이에요. 옛날 사람들 천둥벌거숭이. 옛날 사람들. 네. 예. 무명이 몇 년 정도. 글쎄요, 뭐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다 무명이니까. 무명이니까 제 이름을 그래도 이렇게 들어서 알게 된 게 한 20년, 22년 정도는 이제 계속 네네네. 그냥 제가 누군지 모른 채로 그냥 하는 건 활동을 제가 그 하는 대학에서 거죠. 몇 년 전에 대학에서 입시 실기 면접 그런 네네. 면접관인가요? 그걸 본 적이 있어요. 한 진짜 하루에 700명씩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면 여학생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어떤 배우가 되고 싶어요? 10명 중에 8명이 전 남이란 선배님 같은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진짜야. 아니야, 진짜야. 이거 진짜야? 진짜야. 이거 진짜야? 진짜. 그래서 내가 교수님들하고 나중에 얘기했어요. 근데 왜 그 수많은 배우들 중에 남이란 같은 선배님이 되고 싶다고 얘기했을까 생각해보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그때 학생들이 조금 2, 3년 전부터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고 치면 그 시기에 한국 많이 영화를 봤구나. 대표하는 여배우가 별로 없었어요. 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예쁘진 않거든. 아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진입 장벽이 네. 그 높다고 생각했다가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배우도 나오고 하니까 아마 이제 더 많은 가능성을 점쳐본 게 아닐까. 네. 아니 근데 그때도 이제 남학생들은 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병헌 같은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배우 사람은 없어요. 그럼 누가 있었어요? 그 약간 당시에는? 통통한 친구들. 저는 안재홍 씨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의 약간 비슷한 느낌들을 하는 거야. 가능성을 타진하는 거죠. 아. 자, 우리 아미라 씨가 이런 일도 있나요, 감독님? 영화계에서 한 달에 하나씩 개봉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배우가? 사실은 이렇게 뭐 비슷한 날짜에 본의 아니게 옛날에 찍어놓은 것들이 개봉이 밀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영화들이 밀려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요즘에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워낙 쌓여 있는 영화들도 많고 그래서. 하니까 그런 개봉 날짜 잡는 게 쉽지가 않. 저는 진짜 제가 영화 참 좋아해서 영화계 이제 뭐 동향이라는 거 많이 봅니다만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었던 것 같은데 9월에 정직한 후보 2가 개봉이 됐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로부터 라미란이 라미란했다라는 평을 듣고 있고요. 네. 10월에 컴백홈이 이제 개봉을 했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게 코미디인데 눈물을 흘리고 있네 뭐 이런 네, 얘기들을 듣고 있고요. 자 이제 11월에 고속도로 가족이 또 개봉을 합니다. 네. 예. 라미란 씨 주연의 영화예요. 그리고 또 내년에 이제 시민 더키, 그다음에 하이파이브, 그다음에 드라마 나쁜 엄마. 네. 이제 줄줄이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영화만 놓고 본다면 자 라미란과 라미란이 극장에서 격돌을 하는 이런 현상.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좀 기현상이 이렇게 한 배우가 네. 그 한 달씩 정말. 개봉한다는 게 이게 사실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된 겁니까? 그리고 또 제가 정말 다작을 하는 편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홍보 일정 때문에 엄청 빡빡하겠어요?
무대 인사 뭐 일정이나 또 홍보하는 것 때문에 뭐 또 해야 되는 뭐 예. 출연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바쁜데 이제 지금 드라마를 같이 또 찍고 찍고 있어서 있으니까. 그 이제 다른 시간들을 빼서 이제 하고 있죠. 와, 그러면은 고속도로 가족도 이제 개봉 앞두고 또 홍보 막 하실 거잖아요. 고속도로 가족은 어떤 그러니까 되게 좀 저예산 영화긴 한데요. 이번에 부산 영화제 이제 초청이 돼가지고, 네, 거기 이제 GV부터 해가지고 이제 또 그것도 가요? 홍보를 해야. 네. 여기 지금 스틸을 띄워주셨는데 네. 보니까 라미란 씨가 엄청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저게 돈 많은 사모님처럼 나오나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부은 눈을 가리기 위한 용이고 그런 멋을 내기 거예요? 위한 건 아니고요. 정희루 씨인가? 네, 정희루 씨랑 네. 김슬기 씨 그리고 백현진 아. 선배님도 나오고. 네. 아니 청룡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 정도 받으면 네. 막 책도 막 골라서 막 한 2년에 한 번씩 작품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작품을 안 하고 있는 시간들이 저한테는 조금 더 힘든 시간이에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많이 한다 싶을 정도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컴백홈도 본인이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네. 아니, 송세벽 씨가 주인공이고 네, 저는 이제 서포트하는 역할이죠. 네. 근데 여자 뭐 배우가 뭐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주연으로 올려주셨더라고요. 올려줬다. 네, 네. 그러면 시네마운트에 나오셨으니까 네. 일단 한 작품을 좀 힘줘서 홍보할 수 있게 저희가 좀 얘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보고 싶은데 좀 뭐 이제 뭐 이미 오픈한 것들은 네. 네, 이제 뭐 제 손을 떠난 거 같고 아니 그런 것도 쿨하네. 남은 거 이제 고속도로 가족에 대해서 뭐 또 좀 더. 네. 어. 왜냐면 또 작은 영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홍보나 이런 게 상업 영화처럼 많이 되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이런 마인드면은 제작사나 뭐 제작 대표라면 어떨 것 너무 고맙죠. 그리고 네. 이게 사실은 작은 영화, 내가 한 작은 영화에 더 애정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뭔가 좀 뭔가 좀 얘가 잘 됐으면 좋겠고 되게 외로운 영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작은 영화라는 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라미란 배우의 바이오그라피를 소개하며 토크를 나누는 일명 바그토 바이오그라피 봉우리 슬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봉우리는 라미란의 인생 전반부 시절 봉우리를 등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제 모더레이터 항준이가 소개를 해 주실 거예요. 올라가 볼까요? 나이스! 자, 강원도 정선군 탄광촌에서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라미라는 어렸을 때부터 동네 애들 다 모아놓고 각설이 흉내를 내고 이선희 노래를 부르고 아하. 꽁트를 하면서 무대 체질을 뽐냈습니다.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 부르고 운동도 잘했던 라미란. 하지만 공부를 더럽게 못했습니다. 공부 잘했는데 잘했어요? 네. 곧 잘했어요. 네, 여기 곧잘했어요? 그리고 여기 더럽게도 없어요. 네. 타고난 이야기꾼이라 네. 본인이 막 살리려고 해요. 그렇지. 예. 네. 공부는 못해도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커서 뭘 하지? 고민하다가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직업 배우가 되기로 결심하고 93년 서울예대 연극과에 입학해 장항준, 송은이의 후배가 됩니다. 하지만 대학 시절 별명이 여자 유승용이었다죠. 아하, 그래요? 네. 오? 졸업 후 연극과 뮤지컬을 오가며 내공을 쌓아오던 어느 날 뮤지컬 드라큘라 출연 당시 주인공 신성호가 아닌 그의 매니저였던 김진구 씨를 만나 1년 6개월간의 열애 끝에 2003년 결혼에 꼬린 2002년. 2002년. 2년 결혼에 꼬리 그렇지. 그때 월드컵 있어서 월드컵에. 꼬리예요. 하지만 남편 사업이 침체기를 겪고 라미란도 무명 생활이 길어지면서 아주 힘든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아들 김근욱이 태어나고 부부는 아주 행복했답니다. 뾰로롱. 네. 네, 여기까지요. 힘든 신혼 가운데도 김근우 군이 태어났다. 이 대목이 되게 인상적이고요. 자, 일단 앞으로 올라가서 앞으로 올라가서 너무 많이 틀렸는데 네. 공부를 그래도 곧잘 했는가요? 뭐 그냥 곧잘 해가지고 뭐 졸업할 때는 뭐 우수상 다 받고 졸업하고. 그래요? 이거 뭐 네. 잘못된 정보네요. 아니 그럼 그 이제 저희 땐 국민학교였으니까 국민학교 시절에는 뭐 그냥 좀 상위권이었죠. 오. 반장도 해봤어요?
반장보다 오락부장. 되게 오락부장이 공부를 잘할 리가 많이 없는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대충 갯도가 잡히네요. 겐또요. 네. 예, 예. 중고등학교 때도 뭐 그냥 제 중간은 갔습니다. 안 하는 거에 비해서. 예, 예. 아니 근데 오남매 중에 막내예요. 원래는 구남매였어요. 구남매였는데 어. 이제 이렇게 사이사이 이제 뭐 시골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죠. 아, 진짜? 네. 저희 엄마가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뭐 이제 태어나서 뭐 그냥 죽기도 하고 뭐 병원에 못 가거나 뭐 이러기도 하고 제가 막내도 아니었어요. 저 밑에도 하나 있었는데 네 분이 가시고 지금 이제 오남매가 남았죠. 그러니까 뭐 그런 조절을 비하인드 처음 못하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생기는 대로 이제 다 낳고 뭐 이러다 보니까 조절이요? 네, 지금처럼 뭐 계획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시골은. 네. 아니 그러면 그 탄광촌이면 예, 그 예. 아버님 직업은 뭐였어요? 광부셨죠. 오, 진짜? 광부 일을 하시다가 제가 2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갱 사고 때문에. 네. 난 왜 몰랐지? 네. 아니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진 않으니까. 그래 캠핑장에서 밥 해주면 먹기나 했지 뭐 이런 얘기를 지그시 나눠볼 기회가 아니, 없었어요. 저도 뭐 선배님들 뭐 부모님이 뭐 어떻게 했는지는 뭐 모르니까. 근데 왜냐면 항준이는 남의 대소사 이런 거 잘하는 환경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관심 많이 그때 왜 네. 장 시장에 안 오셨어요? 왜 안 갔어? 미란이 2살 때 왜 안 갔어? 안 오빠? 이렇게 치나? 왜 안 갔어? 후배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맞아. 어려움에 처했는데. 나는 자기 아버지 장례식으로 치는 사람 처음 봤어. 아 근데 저는 진짜 제가 2살 때니까 사실 거의 기억이 안 나세요? 네, 거의 기억에 없어가지고. 야, 그러면 어머니가 진짜 고생하셨어. 네, 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죠. 아니 근데 보통은 이렇게 좀 가정 형편이 넉넉치 못하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러면은 이 형제들 중에 몇몇은 꿈을 포기하고 누굴 밀어주고 막 이런 일들이 옛날에 많이 있죠. 있었잖아요. 저희 언니들은 실제로 그랬어요. 어린 나이에 뭐 나와서 직업 전선에. 뭐 고무신 공장도 다니고 정말 옛날 얘기잖아요. 네. 뭐 남의 집 식모살이도 하고 막 그랬다고 들었어요. 큰 언니, 작은 언니는 제가 자라면서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다 나가 있고 저희 일하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네, 큰 형제들. 언니들 뭐 작은 언니 이런 분들이 혹시 뭐 미라 우리가 널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집을 사주렴 뭐 이런 혹시 최근에는 뭐 제 집도 지금 뭐 못 사고 있는데 뭐. 그래요? 우리가 많은 걸 모르고 있네. 너무 모르네. 네, 너무 모르고. 아니 근데 나왔으면 좋겠어. 방송에서 이런 얘기 뭐 이런 태백에서의 어린 시절 이런 거 처음 얘기하시는 거죠? 뭐 이렇게 대략적인 뭐 이야기들은 좀 했었는데 뭐 크게 관심 있어 하진 않으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전문적으로 진짜 제일 좋아하세요 감독님이. 어떤 한 인물의 서사. 남이란 씨 이 가족들의 얘기 옛날에 창작과 비평사 이런 소설에 보면은 막 약간- 70년대 80년대 소설에 나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법한 드라마 젊은이의 양지. 그게 이제 거기 그게 배경이잖아요. 고안사북 쪽에서 이제 찍었는데 진짜 그때 모습이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드라마에서 보는. 그러다가 진짜 고생 끝에 최고의 여배우로 성장하는 스토리. 드라마적인 느낌이 확 있어요. 제가 작업실에 초대해 주시면 제가 썰 쫙 풀어드릴게요. 네. 아 청소 이렇게 또 초대. 재활용품 치우고 빨리.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예대에 가셔가지고 네네. 93년도에 이제 예대 저희 연극과 서울예대 연극과에 이제 바로 오셨는데 굉장히 조용한 학생이었던 걸로. 네네. 그냥 탈춤 추고 우리 그 수업 듣고 수업 준비하고. 뭐. 별명이 유승용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승용 선배님도 저희 이제 그 그쵸. 예민의 네. 선배님이신데 이제 선배님이 이제 짓궂은 장난 되게 많이 치잖아요. 네. 근데 전 지지 않았죠. 받아치기를. 내가 더 하면 더 했지. 지지 않아서 이제 그런. 뭐 왜냐면 여자 유승용, 승용이 막 오빠가 제대 후에 같이 다녔을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쵸. 네, 저는 이제 장항준 감독님이 제대하고 저랑 같이 학교 같이 다녔고. 졸업 동기. 그렇게. 맞아요. 아니 근데 왜 조용하게 다녔어요? 앞에 보면 뭐 끼가 많고 뭐 이선희 노래를 그러게. 꽁트를 하고 나랑 결이 막 비슷해. 이런데. 각설이 타령에 뭐 이선희에 지금 전혀 그런 결이 아니에요. 얼씨구씨구 했다며요. 그건 이제 대학교 이제 시험 볼 때 할 게 없어가지고 장기로 할 게 없어가지고 각설이 타령하고 이제 기타 들고 가서 긴 밤
막 급하게 연습해가지고. 아, 급조해서. 뭐, 예. 고3 때 무슨 연기학원을 다니고 이런 것도 아니었는 모양이에요? 특별히 뭐 장기나 이런 것들 그래. 특기를 아, 할 게 있을 없어서. 때, 예. 맞아. 그 우리 네.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면은 꼭 특기가 뭐야 이런 거 물어보니까 애들이 네. 특기를 준비를 그러니까 하잖아요. 다른 학교, 다 3년제 하죠. 학교들은 그게 필수였어요. 특기가. 근데 예대는 이제 그게 필수는 아니었었어. 아니었어. 그러니까 언제 물어볼지 모르고 조금이라도 또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대기실에서 어떤 놈 탭댄스 추고 있고 그치. 이쪽에서 살풀이 하고. 막 예. 부르고 막 그랬었어요. 예. 그래요. 어. 예. 그랬던 풍경 가운데 하나로 이제 들어오셨고 네. 대학 시절에 뭐 연애는 안 해보셨어요? 그게 없었어요. 그게 없다는 게. 조건이 좀 안 됐나 봐요. 한준이도 연애를 했는데 왜? 아니,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저를 되게 예뻐해 주셨는데, 네. 뭐 어떤 이성의 감정이라는 하나도 없이 아, 이제 많이 예뻐해 아껴만 주셨죠. 주셨군요. 네. 약간 두 분 그런 면에서는 비슷한 면이 있네요. 아, 그렇게 아꼈다. 맞아. 날 참 아꼈어. 참 되게 맞아, 예뻐해 주셨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그냥 예뻐만 해. 추억은 많죠. 예. 아, 이게 다 웃는 거 보니까 뭔지는 알겠지? 추억은 많아. 네. 네. 혹시 짝사랑한 선배님 같은 건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나도 나도 관심 없지 뭐. 그래 뭐. 복수하는 거야? 복수하는 거야? 내가 굳이 뭘 매달릴 필요가 있나? 그 매니저였던 남편분과의 연애 시절도 좀 뭔가 드라마틱한 게 있나요? 그때 좀 제일 후회되는 순간. 아니 근데 그때 뭐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되게 잘하더라고요. 어. 어쩌다 보니 결혼식장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신혼 시절에 금전적으로도 매우 좀 어려웠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살짝 했는데 2002년도 이제 그때여서 그러니까 음반 쪽이 많이 힘들어서 저는 뭐 연극하고 이러니까 사실 수입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아주 제일 힘들었던 때죠. 아니 항준이는 어려웠던 시절에 번죽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아무한테나 막 그냥 돈도 삥 뜯고 막 쌀도 사달라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그 설경구 배우한테 삥 뜯고 막 택시비 달라 그러고 막 떼쓰고 막 그랬었잖아요. 아니, 그들이 또 순순히 내놔요. 아니, 순순히 내놔. 아니, 그리고 이게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그분들도 왕년에 전부 대학로의 무명 시절에 다 반지하빵 살고 지하빵 살고 막 뭐 짬뽕 한 그릇 시켜갖고 점심에 밥 먹고 저녁에 밥 말아 먹고 다 이랬던 분들이라서 짬뽕 먹고 싶다. 짬뽕 참 좋아합니다. 누가 이렇게 좀 힘들고 이러면 선뜻 가끔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럼 미란 씨도 약간 그런 기억에 남는 동료들이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손 벌리는 걸 좀 되게 좀 제가 싫어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부탁을 잘 못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판매를 한다고 해도 아 이걸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좀 어려워요. 네. 되게 잘할 것 같은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방문 판문배도 네, 계세요 들으면서 네, 아유 잠깐 좋은 거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거 의외로 너무 안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막 이런 얘기를 네. 못 그러니까 너무 좋으면 아 이거 진짜 좋아요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권하는 게 조금 오, 그 나하고 좀 뜻밖이죠. 다른데. 네. 나는 진짜 부탁 왕이야. 부탁 왕이고 손 벌리기 왕이야. 네. 서슴치 않고. 그 신혼 이렇게 힘들었을 때 진짜 딱 한 번 저 친구한테 한 번 돈을 빌렸던 것 같아요. 오. 그냥 없으면 없는 그것도 대로 되게 어렵게 막 없으면 없는 고민하고 대로 빌렸죠. 이제 그건 이제 뭐 어딘가 이제 들어올 게 있는데 이제 정말 이제 며칠이 급한 거죠. 그래서 이거 들어오면 바로 줄게 하고 처음 빌려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이제 바로 이자 쳐서. 근데 이제 사람 미치는 게 그런 경우야. 진짜 너무 어렵게 부탁을 해가지고 돈을 빌렸다. 빌려봤자 그 당시 뭐 큰 돈이었겠어요. 뭐 어쩔 때는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고 뭐 이렇게 해서 빌렸는데 다음 주에 어디 회사에서 주기로 했는데 그 회사가 안 줘. 그 친구도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어떻게 전화를 하면은 뭐 미안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놈들이 돈을 줄 의사가 없는 놈들이야. 어머, 최악이다 그러면 진짜.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없을 때는 힘든 게 그런 것 같지가 같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랬던 시절을 지나서 지금의 이제 라미란 씨가 있는 건데 이제 아들 김근우 씨 얘기를 좀 해볼까요? 김근우 씨. 네.
김근우 씨. 김월 씨, 네. 저랑 마팔 관계인데. 아, 받아줬어요? 저 받아줬더라고 나를. 진짜? 이모 그리고 나 진짜 시크하기로 유명해서 찔러도 절대 엄마랑도 얘기도 잘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저한테 아직 오. 안녕 계정이 있어요. 저렇게 큰 아들이 있어요? 네. 19살이에요, 지금. 네. 이제 곧 졸업하겠죠. 그러면 아들은 엄마의 막 성공하는 모습들을 다 본 거예요. 엄마가 막 성장해 나가고 네. 배우로 막 그런 모습들을. 그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 집은 진짜 특이해. 네. 사실 라미라 씨가 캠핑 고수가 된 것도 아들과 놀러 다니려고 네. 캠핑 시작한 거잖아요. 네네. 초등학교 때. 네네. 아니, 그러니까 집에 휴일날 이렇게 있는데, 뭐, 제가 TV 보면 애는 컴퓨터 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뭐라도 나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진짜 막 나왔던 게 이제 시작이 돼서 캠핑을 아, 여기 하게 지금 됐어요. 뭐 좀 전에 사진에 보니까 가족들의 즐거운 한때라는 컨셉인데 아들이 팔이 부러져 있어요. 기스를 하고 있어. 네. 오. 그게- 저기 진짜 사나이라는 그 프로그램 가기 전날이에요. 전날인데. 가방 살 때. 네, 그러니까 가방 살 때 이제 와서 이제 촬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전날 아이가 이제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서 손가락이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깁스를 저렇게 하고 있었죠. 저 다친 아이를 놓고 제가 촬영을 하러 가서 그래서 거기서 울보댔잖아요. 그 가족들한테 뭐 편지 쓰라고 그래, 그게 맞다. 있는데 그래서 그걸 또 저한테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치. 눈물을 참으면서 뭐 근우야 뭐 이렇게 썼는데 자 뭐 터졌죠. 라미란 후보생이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래서 울보가 됐죠. 얼마 전에 또 이제 국가대표는 아닌 건가요, 그러면? 사이클 주니어 선수? 대표죠. 주니어 대표. 예, 예. 그 김근우 씨가 네, 금골 씨가 주니어 국가대표에서 이제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막 이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선수권 대회 나가서 이제 단체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고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땄죠. 와. 네. 아니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사이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냥 되게 우습게 시작하게 됐어요. 뭐 도망치다가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자전거. 아니 근데 저도 이제 몰랐는데 그 캠핑장에 갔어요. 캠핑장 사장님이 조금 꽤 오래 알고 지냈던 분인데 근우 요새 뭐에 관심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뭐 자전거 타고 뭐 있어요. 이러는데 너 그럼 저 자전거 선수 해볼래? 그러니까, 네. 이래가지고 어머, 하게 그 자리에서? 네. 뭐 그래서 자전거를 태워봤더니 소질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지도 사실은 몰랐죠. 사이클 어머머머머. 뭐 선수가 있고 뭐 이런 거 왜냐면 관심이 없으니까 네네.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그러면 어디 만나 볼래 이래가지고 감독님 만나서 그냥 미팅하고 그리고 이제 전학을 해가지고 거기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메달리스트의 선수가 된 동기치고는 굉장히 좀 이상한. 아니 근데 네. 그 근우 씨는 관심이 꽤 있었더라고요. 그럼 아드님이 어떻게 컸으면 좋겠대에 대한 뭐 기대나 이런 바라는 뭐 모습들이 있었어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뭐 이런 거죠. 옛날에 그 분유선전에 나오던 거 아니야? 개구장이 네, 좋다. 네. 건강하기만 잘하다오. 이 가족은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청룡영화상 탄 날도 가족들도 몰랐다 하더라고요. 감독님 같으면 그런 큰 상을 받았어. 감독상을 받았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 집에서는 네. 후보에 올랐어. 생중계를 온 가족이 다 봐요. 그래가지고 타는 순간에 와! 그래 진짜로. 우리 그 김문희 씨가 시그널로 백상에 탔을 네. 때도 다 만세 부르고. 중계를 보면서. 막 진짜 그 옛날 할아버지들 진짜 할머니 막 그러니까 대한민국 만세다 막 이런 약간 이런 분위기. 그런 느낌으로. 뭐 이모 삼촌 조카 다 그렇지 모여가지고. 그렇지. 예. 근데 청룡영화상 타신 날 근데 뭐 그 전에도 이제 뭐 이제 조연상 타고 이제 막 이랬을 때도 그랬는데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듣더라고요. 너네 엄마 상 탔더라 뭐 이런 얘기를. 야, 네 와이프 상 탔던데? 네. 니네 엄마 상 탔던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이나 뭐 이럴 때 그때 뭐 전화도 안 와요. 어쩌다 이제 마주 보면은 이제 나 엄마 상 탔어 몰라 이러면 알아. 아, 끝! 네, 근데 이제 저도 몰랐는데 그때 또 아들 생일이었더라고요. 그 비겼네. 생일도 모르고 상타도 모르고. 왜냐면 이제 그 기숙사에 가 있으니까 사실 이제 막
계속 보는 게 아니니까 저도 이제 깜빡하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제 상 타는 거에 급급해서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보니까 그래서 뭐야 연락도 없어. 그리고 진짜 인스타를 보는데 뭐 친구들이 생일 축하한다 막 이런 게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일이구나. 그래서 생일 축하해 먼저 하고 엄마 이제 상 탔다고 얘기하니까 들었어 그러더라고요. 네. 서로 남한테 들었네요. 네네. 보고 알고. 쌤. 네. 쌤.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서로. 네네네. 그 사실 또 그게 또 좀 편하긴 편해요. 그리고 이런 일을 이제 연기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정말 나쁜 역할일 수도 있고 좀 보기 불편한 뭐 그런 장면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데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저는 너무 편한 거예요 사실. 네. 영역을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네. 할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것도 장점일 수도 있겠네요. 키스 씬인데 그렇지, 남편이 이렇게 좀 신경 쓰고 이러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럴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해야지 너 먹여 살리려면. 지금 나한테 한 것 같았어. 자, 이제 그러면은 다음 등산 코스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가 볼까요? 영화판으로 들어오면서 펼쳐지는 다작 배우 라미란 봉우리 올라가 보겠습니다. 으짜! 긴긴 무명 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 오디션 보러 오라는 전화 한 통을 받고 젖먹이 애를 안고 오디션을 봐서 처음으로 영화에 출연하게 되는데 딱! 그 작품이 바로 친절한 금자씨였구나. 마시고! 그때 나이 31. 근데 왜 창을 하고 있냐? 예민해 오고 싶었어? 아니야. 자, 거장 박찬욱 감독 영화에 원샷을 받으며 출연했으니까 이제 길이 열리는구나 싶었는데 강렬한 인생을 남기며 연기력만 인정받고 인지도는 제자리. 아하. 그때부터 발동동 아줌마, 부인 1, 맞선녀 2, 마사지녀 1, 간호사, 옆집 아줌마, 무당 등 동시간대 드라마 겹치기 출연을 할 정도로 다작을 했지만 같이 출연한 배우나 스태프조차 모를 정도로 확연히 다른 연기를 펼치며 필모를 쌓았고 그러던 중 이 두 작품으로 세상에 얼굴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은 라디오 스타 그리고 진짜 사나이. 예. 이후 막대복은 영애씨, 응답하라 1988, 덕혜옹주, 언니들의 슬램덩크,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열일한 결과 2016년 영화 드라마 예능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며 늦은 나이에 인기 스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야. 이게 저희가 사실은 되게 시간 관계상 압축해서 그렇지 진짜 드라마틱한 시절을 보낸 거예요. 자, 이제 그 30살 넘어서 친절한 금자씨의 오수희 역으로 영화에 데뷔를 했습니다. 저는 이때가 너무 기억이 나요. 제가 관객으로서 갔을 때가. 네. 왜냐면 친절한 금자씨가 되게 장면에 되게 이렇게 필름처럼 머리에 박히는 씬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저는 라미라 씨가 나길래 미란이다. 극장에서 이렇게 조용히 보고 있다. 미란이다. 이렇게 입 밖으로 내뱉었을 정도로. 그래서 뭐 하나 되게 궁금하던 차에 저게 나와서 이제 영화를 본격적으로 하나 보다. 나와서 너무 반가웠거든요. 맞아요. 우리 학교 다니다가 학교 다니면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나 우리 학교는. 아무 생각 없이 TV나 영화 이렇게 보고 있다 갑자기 나오면 너무 반갑잖아요. 맞아요. 어머, 쟤 드디어 뭐 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그런 들어서. 생각이 들죠. 근데 오디션을 볼 때 그 김근우 씨랑 같이 갔었어요? 그때 이제 돌 되기 전이었어요. 김근우 씨가 돌 때. 김근우 씨가 돌 되기 전이었는데 네. 그냥 정말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오전쯤에 연락이 와서 오후에 좀 오디션을 볼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김근우 씨한테 한 1년 좀 넘게 젖을 먹였거든요. 그러니까 젖먹이 아이 데리고 이제 남편한테 좀 강남이었으니까 데려다 달라고 해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왠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그냥 가는 길에. 그래서 될 것 같은데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이렇게 설레는 거야,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기다려 가서 오디션 보고 올게. 그리고 올라와서 오디션 보고 내려와서 될 것 같은 막 그런 예감에 휩싸여 있었죠. 이때 박찬욱 감독님이 직접 보셨어요? 아니요. 조 감독님. 조 감독님이 이제 찍는데 이렇게 카메라를 놓고 이제 보통 찍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는 공연 무대를 했었으니까 너무 오버하지 말자. 그 생각만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왜 이렇게 눈만 시뻘겋게 칠하고 다녀? 뭐 대사가 있잖아요. 그거였는데 그래서 정말 작게 한다고 생각하고 작게 했던 기억이 나요. 다른 건 없었어요? 그 대사 주어진 거를 했었나요?
뭐 친절해 보일까 하면서 뭐 맛있는 걸수록 돋다 먹는 그런 맘, 뭐 어. 되게 좀 담백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하는 것 같지 않게 네네네. 다른 오디션과는 달리. 네. 왜 옛날에 사실 연극 많이 하시던 분들 옛날에 좀 쪼 같은 게 있었어요. 그 그쵸. 무대 그리고 특유의. 이제 무대에서 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증폭돼서 하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어때? 맞아. 점심에 뭘 먹었지? 뭐 이런 거. 지금도 그 쪼를 못 고친 애들이 있어. 훔친 사과가 맛있더구만. 이렇게 연기한 사람도 있어. 지금 하신 연극에서 그런 분이 나와요. 아니, 지금도 그 지금도요? 버릇을 쉽게 버릴 수가 없어요. 어. 사실 친절한 금자 씨를 이제 뭐 다시 볼 기회가 있다면 그 장면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신이 굉장히 강렬했거든요. 간통죄였나요? 그때 깜빵에서 만났을 때? 네, 아니 그래서 저 감독님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아, 감독님께 간통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제가 좀 그렇게 생기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이 따로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은 된 분이다 정말. 아, 그런 역할을 맡겨줘서? 아니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저도 선입견이 있었던 거죠. 간통을 저지르고 온 여자라면 늘하면 뭔가 반반한 화려하고 어떤 좀- 화려한 좀 섹슈얼한 꽃제비 같은 이미지, 느낌. 뭐 이런 거. 꽃뱀? 꽃뱀? 근데 이제 너무나 평범하고 오히려 여기서는 좀 살이 통통한 이제 사람을 구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몸푼지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아이 낳고 그러니까 그 살이 많이 플러스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히려 그러니까 좀 더 캐릭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막 갑자기 배우 같은 느낌이 아니니까 수많은 학생들 아니, 제 롤모델은 라미란 선배님입니다. 여기 대사가 있거든요. 그 네. 고수희 씨가 그 마녀 역을 하시는 고수희 씨가 아주 마른 것들은 딱 질색이야라는 이제 그런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유린당하는 이제 그런 그쵸, 있죠, 장면에서 있죠, 있죠. 그러니까 적당히 통통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박찬욱 감독님과 이제 작품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인연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 이후에 이제 미스 홍당무라는 작품 오. 이경미 감독의. 제작을 네. 아마 네. 이제 하셨는데 그때 가서 왜 안 부르시냐 그 항의를 해가지고 박쥐를 찍게 되죠. 아, 거기는 항의하면 되는구나. 박쥐에서 무슨 역할이셨죠? 내가 지금. 거기 나도 이제 기억이 안 간호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송강호 선배님한테 이제 피를 주면서 자살하는 신을 주는. 좀 약간 거부하고 신을 이제 못 믿어하는 그런 간호사요. 링거를 놔줬던 게 기억이 나요. 네네. 오. 그래서 이렇게 피를 이렇게 프란체스카 같은 옷을 입고 네. 인상적인 데뷔작 이후에 단역으로 다작을 많이 네네네. 하셨어요. 이게 필모를 보니까 2010년부터 16년 사이에 작품이 40여 편. 아, 네, 아니 야. 그러니까 그냥 오디션 봐서 합격하면 무조건 무조건 그냥 네. 안 가리고. 네. 어. 거의 이제 뭐 그래봐야 이제 뭐 1회차, 2회차 이렇게 작은 역할 뭐 번호 붙어 있는 진짜 캐릭터들 뭐 아줌마 1, 2, 3 뭐 이런 거였는데 제가 이쪽 그 영화를 시작하고 나서도 모르잖아요. 사실 한 편 했다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작업을 해 나가는지 이런 걸 모르니까 좀 무조건 하겠다고. 아, 현장 경험도 필요했었으니까. 사실은 뭐 영화 뭐 하고 대작이라도 싶었어요. 사실 이렇게 단역이나 이런 네. 역할들은 그러니까 잠깐 와서 네, 그죠. 그냥 하루 이틀 나가니까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장면이 정확히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또 그게 빠질 수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도 어디 씬이 있을지 모르고 저기 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우리는 뭘 보냐면 연극 경험. 무대에 많이 섰나 안 섰나. 경력.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감독님 입장에서는 그런 걸 보시는 그런 게 거예요? 중요하죠. 그런 것도 보시는구나. 자, 네, 그런 걸 봤습니다. 네. 자, 아니 네. 역할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셨는데 네. 진짜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진짜예요 그게. 그래도 네.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린 거는 예능이었죠. 네네. 아니, 그러니까 보통 뭐 어디 출연을 해서 좀 보여도 사실 그 인물의 캐릭터로 기억을 하시잖아요. 뭐 치타 여사 이렇게 기억하는 그치. 것처럼. 근데 라미란이라는 이름으로 저기는 예능은 제 이름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 가장 많이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지 않았을까. 아니 그 네. 군대 예능이 먼저예요? 라스가 먼저예요? 라스가 먼저. 라스에서 뭐가 터졌죠? 그 음담패설 뭐 잘한다 뭐 이런 얘기로. 진짜 잘해. 예? 진짜 잘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게 상황이 되면. 얘기했는데 제가 뭐 뭔가 막 야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거 이제 꾸미지 않는다. 그냥 뭐 있는 이야기들을 되게 필터 없이 얘기하는 편이다. 그냥 오히려
필터가 없어서 좀 더러워지는 그런. 아니 갑자기 셋이서 이제 김숙 씨랑 캠핑 가서 이렇게 뭘 먹고 있으면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수기랑 그럼 눈이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수기 언니 먹어. 아 이게 두 분들은 아직 그래도 이제 솔로시니까 네. 그렇게 부끄러우신가 봐요. 아니 너무 갑자기 치고 들어와가지고. 네. 아이 성인인데 나도 다 알아. 나 오늘 꽈추형이랑 녹화됐어. 아니 선배님이 뭘 알아? 자 그만하고 압니다. 방송해야지. 나도 안다고. 자, 예. 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예능을 하면서 이제 절친 김숙 씨가 생겼어요.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언니들의 슬램덩크를 네네네. KBS에서 같이 하면서 왜 하필이면 김숙과 저기서 그 친해졌구나. 멤버가 많았는데 왜 김숙이랑 절친이 됐어요? 어떤 점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서로한테 막 그렇게 과도한 관심이나 그래, 이런 그래. 게 없어요. 선선한 관계. 그런 거 뭔지 네. 알지. 그러니까 그치, 그치. 너무 예. 편한 거예요. 맞아. 이게 제일 짜증나는 게 카톡이 안 끝나는 카톡 있잖아요. 왜? 네. 뭐 넷합촉뭐 부하하 이모티콘. 뭐 쭉.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아까 했잖아. 즐거운 보내세요. 그러면 너도 그럼 또 해? 끝나지가 않아. 안 끝나. 아니 근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예능에서 또 많이 같이 예, 또 맞아요. 여러 번 장현주 씨랑 만나고, 셋이 하는 예. 이세영 씨랑 넷이 예, 했군요. 예. 그런 걸 또 하다 보니까 그래. 계속 또 만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 처음에 김숙 씨는 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오 그래요? 김숙이 막 이렇게 했는데 나는 요즘에 김숙이 되게 좋아진다. 아 왜요? 모르겠어요. 편하죠. 회식하자 그랬을 때 회식 극혐 갔잖아요. 같이 우리가 갔잖아요. 네, 그럼 갔는데 그냥 그런 게 되게 오히려 편했어. 네, 생각해 네, 보면 맞아요. 억지로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싫고 맞아요. 그리고 막 되게 어렵게 거절하는 것도 싫거든. 가식이 없어서 근데 편한 거 수기가 요즘 나한테 너무 친절하잖아. 뭘 바라는 게 있나? 함정인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김숙이가 나한테 함정까지. 김숙이가 너무 친절하게 요새 대하니까. 호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화도 수가 그러면 아이고 감독님 아이고 어떻게 요즘 어떻게 지내요 뭐 이런 퍼포먼스를 한단 말이야. 갱년기인 거? 모르겠어. 갱년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아무튼 김숙 씨는 보면 볼수록 괜찮은 사람 같아요. 아 그래서 대상 타고 좀 어떻게 바뀐 것 같아요? 아니요, 뭐 크게 뭐 크게 바뀌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걱정했어요. 보통 이렇게 그래 상 타고 이러면 작품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한동안. 어려워하면서. 네, 그런 게 있지. 그래서 너무 불안에 떨었잖아요. 그래서 빨리 다 한다고 그래. 그래서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제가 한꺼번에. 근데 그런 건 느끼시잖아요. 어느 순간이 돼서 아 내가 하면 투자를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아직 느끼는. 그런 건 잘 모르는데 예. 제가 좀 윗분들 울렁증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가지고 좀 오히려 좀 난감할 때가 정직한 후보 2는 라메단이 아니면 그게 진행이 됐을까요? 정직한 후보 자체가 사실 라미란 씨가 했기 때문에 그 영화가 메이드가 된 그쵸, 거고 그쵸. 그걸 누가 대체할 수 있어요? 생각해 그쵸, 보면 없죠. 근데 라미란 씨가 이 고위층 어려운 거 나도 비슷한 게 있는데 아 그래요? 그 친한 형이 있었단 말이지. 그 형이 이제 막 옛날 평피디 때부터 봤던 사람이야. 네. 봤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방송국 그 지상파 방송국에 뭐 편성 실장이 되고 뭐 그래서 이제 이 형이 이제 엘리트 코스를 걷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형 옛날에 사인이라는 드라마가 SBS 편성에서 탈락했었어요. 그래서 술 먹고 형 씨, 빨리 씨, 사장 되란 말이야. 막 이러고 막 알겠어 우리 항준이 봐서라도 사장 돼서 너무 형이 싫다. 편성 시켜줄게. 막 그랬는데 정말 나중에 사장이 됐다? 어려워. 어려워. 맞아. 너무 아니, 전화해서 술 어려워. 먹고 또 그때처럼 막 아니 형!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본부장 할 때까지 하면 형이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이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장이 딱 뛰니까 어려워. 전화도 잘 못하겠어. 맞아. 그래서 술 먹을 때만 전화해요. 전화해서 한 번 주사를 부렸더니 그다음부터 내 전화 안 받더라고. 그래서 예능으로 이제 라미란 씨가 막 유명해지니까 옛날에 과거에 라미란 씨가 출연했던 작품들이 다시 대중한테 화제가 막 되기 시작했어요. 아, 예. 그러면서 이제 막 여기저기 이제 괴물 같은데 네네. 라미란 씨가 나왔던 장면들 이런 게 막 또 화제가 역으로 됐었는데 네. 기억나세요? 괴물에서 어떤 역할을 아 하셨는지? 알죠. 뭐요? 저희 그 소리 지르는 그저 아줌마 한강 네네. 둔치에서 그 역할 이름이 뭐였게요? 대본에 이거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요거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문을 닫았어.
액션을 잘했어 이때. 하려고 액션 스쿨에 갔어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 난간에서 뛰어내렸어야 되거든 네. 괴물을 피해서. 아, 저기 매트 깔아준다 그래놓고 안 깔아주더라고요. 아 진짜? 네. 저기도 비하인드가 있는 게 지금 영호 네. 하면서 이제 우리 아들이 저기 있어요 네. 하잖아요. 네. 원래는 여보였어요. 여보. 어. 네. 근데 남편을 찾는 게 조금 덜 그래 더 보인다. 아. 그래서 아이를 찾는 게 나. 그래서 비겁한 후시를 했던. 그 입 모양이랑 자세히 보면 다르겠네요. 네, 그래서 여보 이렇게 맞는 이름을 찾아서 영호. 아 이렇게. 그렇게. 아 이거 완전 아무도 모르는 비하인드 아닙니까? 아니 근데 단역치고는 롤이 꽤 커요. 네. 저기 나오고 끝이에요. 아 그리고 그래, 수많은 그리고. 군중 가운데 하늘색 그 상의가 굉장히 눈에 눈에 띕니다. 띄어요. 눈에 띄어요. 본인의 설정이에요, 아니면 의상팀이 주신 거예요? 내 옷인가? 네. 저 많은 분들을 다 챙겨주실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대충 아, 이제 저 거기서 제 지정해 주는 옷이었던 것 경우도 있지. 같아요. 예. 아 그래서 저기 때 시나리오상에 이제 라미라 씨 역할은 발동동 아줌마. 발동동 아줌마. 네네네. 발동동. 나중에 라미나 씨가 유명해지고 네, 이제 저 역할이 다시 재조명돼가지고 네. 출발 비디오 여행 뭐 이런 아, 데도 또 그래요? 나오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저기서 사실 정직한 후보의 그녀에게 아주 암울했던 과거가 있었는데요. 한번 알아보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자 바로 경식 이분 경식요법에 자 여기서 스톱. 그렇지. 경식요법 이제 한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괴물도 한번 슬쩍 라미란 씨 나오는 장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우리 라미란 씨에게 찰떡했던 작품 바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다 꼽으실 것 같아요. 네. 치타 여사죠. 네네. 네, 라미란 씨가 꼽을 수 있는 인생 캔가요? 그쵸.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캐릭터고, 음. 그러니까 응답하라 때도 그렇고, 그 막대 먹은 영애 씨에서도 그렇고, 다 제 본명을 썼어요. 오. 거기서도 뭐 라부장, 뭐 라미란이라는 어. 이름이고, 응답하라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잘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고향, 뭐 고향 이야기, 뭐 이런 것도 다 뭐 얘기 들은 거. 거기서 태백 출신으로 나왔나요? 네, 강원도 강원도 출신으로. 고한이라고 아예 나와요. 오, 네, 그 지명이 지역, 그렇게 네. 정확하게. 저 1988에 어떤 분들이 나왔었죠? 일단 아줌마 라인에 우리 라미란 씨 스타 이일화 여사님이 선배님, 이일화 선배님. 김선영 배우 맞아요. 해서 그 아줌마 3인방. 아줌마 3인방이 아. 늘 네. 평상에 앉아서 네, 그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류준열, 요 때구나. 박보검, 네. 경표, 동희, 그쵸. 해리, 그쵸. 해리 제 군대 동기 해리도 이제 나오고. 이때 안재홍 씨도 여기 나오죠. 네네. 안재홍 씨도 나와요. 안재홍 씨도 이게 거의 자기를 알린 작품이에요. 그쵸. 여기에 유준열 배우 뭐 다 거의 다 맞아요. 그때는 이제 독립 영화나 이런 데서 그래도 하던 친구들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여기 와서 네. 이제 대중적인 인기를 갖게 네, 됐죠. 네,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안재홍 씨가 첫째 아들. 네, 유준열 씨가 둘째 아들이었네요. 네, 네. 이게 라미란 씨 필모의 14번째 아줌마였다고요? 세워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 작가님이 조사를 하셨던데? 네, 그러니까 뭐 주인 아줌마, 뭐 윗집 아줌마, 옆집 아줌마, 아줌마 1, 2, 3, 뭐 이런 걸로 발동동 아줌마를 네, 거쳐서. 엄청 많죠. 오. 14번째예요. 네. 자, 그럼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추억하고 계시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새길로 살짝 빠져서 명장면 몇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장면입니다. 아, 이거는 저는 돌려보고 네. 돌려보고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전국 노래자랑 예선 장면 네. 노래하는 치타 라여사 씬인데요. 요거 감독님 기억 안 나실 수 있으니까 잠깐 볼까요? 아, 네네. 네네. 이제 김선영 씨랑 네. 이동희 씨가 이제 광속 탈락을 하고 네. 쌍문동에서 온 정봉이 엄마 노래하는 치타 라미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테이프가 바뀌어가지고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달걀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저 아직 안 했는데. 반주 테이프도 없으신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보니까 윤수일의 황홀한 고백이신데. 할 수 있어. 빰빰 빰빰 반주 테이프가 없어. 네. 그게 입으로 입반주. 수고하셨습니다. 저 정도 하면 춤을 붙여줘야 잘 되는 춰. 거 아닙니까? 만났던 너와
지금은 무엇을 저는 이 장면을 진짜 많이 돌려봤고 김신영 씨가 진짜 응답하라에서 김선영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신영 씨가. 네. 그러고 보니 신영이가 정근호의 MC가 됐네. 그러네요. 선배님 저 이거 지금 한 200번은 봤다고 이 장면 너무 웃겨가지고 윤수일의 황홀한 고백을 준비를 네네네. 해갔는데 음악을 틀은 선영 씨 테이프에서 이제 네, 잘못된 네, 녹음된 계란이 왔어요가 녹음돼가지고 바뀐 테이프가. 네네 이렇게 된 장면이 아니 근데 네. 진짜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역시 코미디는 배우가 만들어내는 거다. 그렇죠. 그런 저기 생각이 들어요. 지문이 한 줄 써 있어요. 음. 입반주를 하며 노래하는 미란. 이렇게 써 있어요. 다 만들어야 되는 거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춤도 이제 뭐 없잖아요. 근데 그 전에 연습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이것저것 다 춰요. 그러니까 저기 가서 이제 뭘 출지 아니 못 정했어서 그냥 막 나오는 대로 하는 거. 네. 이거 엔진 많이 났을 것 같은데요? NG 많이 안 났어요. 네. 그래요? 주변에서 막 웃음 터지고 막 킥킥거리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쓰던데요. 그렇게 그렇게 그 선영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웃는 게 진짜 그냥 웃는 진짜 거. 웃는 거예요? 네. 이 장면은 꼭 한번 다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디오로 들려드리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눈으로 봐야 됩니다. 네. 다음 명장면은요. 영문을 못 읽는 치타 여사. 저도 이 장면 때 여기서 이렇게 뜨거운 게 올라오면서 울었는데 그럼 이것도 한번 보고 갈게요. 알겠어요. 이게 뭐냐면 여권에 엄마 영문을 불러달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유지현 씨가 전화로 엄마 여행 보내준다고. 손에 여권 들고 있죠 지금? 예. 거기 맨 앞장에 엄마 사진 보이고 그 옆에 영문명 있어요. 그거 빨리 불러주세요. 저기 정환아 예, 빨리요. 있잖아 정환아 엄마가 영어를 몰라. 엄마가 영어를 읽을 줄 몰라. 아들 미안. 예. 나 이 드라마 못 봤네. 그러니까 못 봤어요. 아니 이런 장면이 기억에 안 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지금 보면서도 울컥하는데. 근데 이런 장면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편집돼서 나올지 몰랐어요? 뭐 리딩하고 이럴 때는 그냥 되게 재밌는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준열 씨가 이제 이 통화 그걸 한다고 밖에 거실에서 이제 해준 거예요. 이제 실제로 이제 해주고 뭐 물 끓는다 이러면서 계속 딴짓 하다가 마지막에 저걸 딱 하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준열 씨가 또 누나 이게 이런 거였어? 말하면서 자기 눈물 났다고 왜 울컥하지?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 엄마도 나한테 거짓말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엄마 이름으로 이제 뭘 한 게 있어서 문자를 확인해야 돼요. 엄마 휴대폰의 문자, 온 문자를. 그치. 근데 저도 밖에서 이제 막 전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러면 옆집에 가봐. 옆집에 띵동해봐. 아줌마한테 한번 물어봐. 안 되면 뭐 경비 아저씨한테 가봐. 막 이제 그랬던 기억이 그게 며칠 전이었어요. 저걸 찍기 전에. 그래서 그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들 좀 연세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정말, 한글도 문맹인 분들이 그쵸. 꽤 있었어요. 배웠으니까. 그래서 정말 나중에 이제 배워서 겨우 이제 한글 쓰시는데 계속 재밌는 장면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하다 보니까 좀 마지막에 이제 이거는 그냥 라미란으로서 우는 그 울컥한 그런. 아니 근데 저는 저희가 왜 슬프냐면 엄마가 그 치타 여사가 멋쩍게 웃어서 더 슬펐어요. 그렇지. 네, 대본에 몰라. 써 있어요. 너무 소름 끼치는 건. 오. 무한한 듯 멋쩍은 웃음이라고요. 진짜. 무한한 듯 멋쩍은 웃음은 뭘까? 고민 끝에 약간 혀를 약간
이렇게 그 엄마들이 멋쩍을 때 하는 그 웃음 중에 그렇지, 저 혀 그렇지. 동그랗게 저런 있어요. 거, 저게 있어, 진짜 있어. 혀를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내뱉는 게 있어. 근데 가끔 이제 지문들이 짧게 써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네네네네. 작가도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네네네네. 이걸 표현하면 맞아요. 어디까지 디테일하게 표현해야 될지 배우가 알아서 연출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라서 제가 옛날에 그 얘기했잖아요. 그 옛날에 드라마 대본 중에 제일 지문 중에 와우 했던 게 뭐냐면 옛날에 인간시장이라는 드라마 있어요. 예. 장총찬. 장총찬. 어, 박상원 어. 선배님이 우리 때 말지. 주인공이었어요. 박성원 선배님이 나왔던 거. 그 여기 있는 김종환, 친구들은 거의 모를 거예요. 김종환 감독님이 연출하신 거. 그 굉장히 인기였거든요. 맞아. 근데 그 나중에 대본을 봤어요. 나타나는 장총찬. 네. 기세에 눌려 뒷걸음치는 뭐 건달들. 가로 열고 이때부터 알아서 해주시고 가로 닫고요. 그런 현란한 다음에 액션이 펼쳐진다. 나가 떨어지는 악당들. 그러니까 근데 그게 꽤 길잖아요. 그 안에는 그치.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달라는 거지. 그쪽 이게 뭔가 디테일하게 뭔가를 굳이 뭔가 이소품이 보여야 되거나 이런 장면이 해야 되는 거 아니면 특정해서 해주지는 않으니까. 그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좀 배우한테 막막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런 게 잘 만들어지면 재밌잖아요. 네. 그렇지. 진짜 창작을 하는 거니까. 희열이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또 이렇게 레전드 씬으로 회자가 되면 더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때 출연했던 배우들이 지금은 다 너무나 잘 돼서 그때 팀워크 되게 좋았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진짜로 우리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가 찍으면서도 너무 재밌었고 초반에는 그 마루에 모여서 이제 계속 엄마들이 이제 그쵸, 텐마루에서 막 이게 수다 고구마 순도 떨잖아요. 다듬고. 네. 근데 나중에는 이제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떠드느라고 촬영 가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막. 그 테머러신 얘기하니까 저는 그것도 기억이 나요. 라미란 씨가 뭘 막 주로 이제 거기서 막 나물도 다듬고 네. 서로 나눠 먹고 막 파도 다듬고 네. 하는데 한 회차에 고구마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고구마를 크게 들더니 그래 이거거든. 아. 그것도 다 대본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맞아. 이때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분위기가 좋았냐면 안재욱 씨랑 제가 얼마 전에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맞아요. 이게 최근에 리바운드 영화 같이 찍고 네. 이제 진짜? 크랭크업 하고 나서 같이 여행 갔다 여행 오셨거든요. 갔다 왔는데 그 힘들었던 영화가 이거구나. 근데 그 재홍이가 그러더라고. 감독님 이렇게 해서 뭐 단톡방에 올렸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무슨 단톡방? 이때 단톡방이 아직도 있대. 자식들 라인이 있나 보죠. 자식들 라인이. 애들은 또 아마 계속 뭐 만나고 있을 거예요. 혜리 씨도 있고 다 있대요. 아, 그래요? 계속 자주 연락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봉우리는 네. 라미란의 성공 시대 봉우리입니다. 네, 자 여자 주연 배우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맡고 있는 라미란의 성공 시대 봉우리로 올라갑니다. 자, 기운이 하나도 안 났어. 2017년 국내 빅5 투자 배급사가 선정한 충무로 티켓 파워 순위에서 여자 조연 부분 1위를 차지 조연 배우로는 단연 최고로 인정받던 어느 날 영화 걸캅스로 툭톱 영화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라미란 나이 45. 출연 영화 48편. 영화 데뷔 20년 만에 맡은 첫 주연작이었습니다. 야, 이때 또 기분이 그죠? 네. 예, 그리고 2020년 단독 주연으로 영화 정직환 후보에 출연. 거짓말 1도 못하는 진실의 주둥이를 갖게 되는 정치인 주상숙 역을 맡아 배꼽도둑으로 관객의 찬사를 받았고 제41회 청룡 영화상에서 코미디 영화 최초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국내 톱 코미디 퀸이 되어 지금도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니까 잘 안 되네. 라미란 봉우리 정보 끝. 맞아요. 이때 그 청룡 영화상 탈 때 영화사는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인 경향들이 없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유독 한국 그 영화상들은 코미디 영화에 좀 인색한 편이잖아요. 네, 인색한 편인데 이때 진짜 이게 큰 뉴스였어요. 맞아요. 라미란 씨의 수상 소식이. 그렇죠. 그리고 수상 소식도 그랬고 수상 소감도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어요. 예. 그거 기억나세요? 장항주 감독님 못 보셨죠? 못 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 못 봐? 감독님 영화가 뭔가 안 들어가서 안 보셨나 보다. 그런가 봐요. 속상해가지고 네. 남이 잘 되는 걸 잘 안 보잖아요. 그때 이제 그 네. 상을 이제 양손에 딱 들고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이제 영화계 배꼽도둑이 되겠다고 하셔가지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연상을 받을 때 뭐 소원으로 받을 때랑 히말라야로 받을 때랑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상을 받을 때는 사실 그
상을 받는 작품에 인물이 약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런 욕심이 이제 나는 거죠. 여기도 좀 재밌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그렇지. 코미디 영화를 받았으니까. 지금 너무 생각지도 못했기도 했고 그냥 약간 이제 주상숙이 와서 주상소감하는 것 같은 내 안에 있는 그런- 주상숙이 하는 이야기다. 아니 아미라 씨는 그러면은 내심 속으로는 누가 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마음속에 그쵸. 아니 수상은 왜냐하면 누구였어요? 다른 분들이 누가 타도 이상하지 않을 분들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죠. 완전히. 그래서 다 인사하고 다녔어요. 축하드린다고. 아이고. 그 배우들이 얼마나 꼴보기 그러니까 싫었을까. 아니 그것도 숙이랑 비슷해. 숙이가 대상 맞아. 아, 그래, 받았던 그때도 해에 경북 맞아, 맞아, 가서 맞아. 이미 똑똑하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선배님 대상 축하드립니다를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경규 선배님 나중에 나는 김숙이 너무 싫어. 왜 설레발 치고 말이야. 해가지고 한번. 제 옛날 얘기했잖아. 나도 신인 감독상 후보에 올랐는데 다 진짜 쟁쟁한 신인 감독들이에요. 지금 되게 유명하게 된 분들인데 그분들인데 다들 현장에서 이제 감독이 연출하는 장면들이 나와. 예. 그러니까 커팅하고 막. 왔다 갔다 팡팡팡 터져. 뭐 20명 메이킹 필름에서 20명 감독이 막한번 더. 로스트 메모리즈에 이시명 막 그리고 뭐 저거 하다가 막 배두나 씨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뭐 좋아요 오케이 탁 멈춰 그러면 고양이를 부탁해 정재은 나는 뭔 줄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도끼를 들고 라이터나 켜놔요. 내가 그거만 좀 잡으려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야, 두 분이 또 그런 비슷한 하필 스틸을 잡아도 저렇게. 그리고 또 남민 씨는 본인이 상을 타셨잖아요. 네. 저는 수상자는 딴 놈. 몇 번 발을 걸려고 그랬지 이거 나가길래 내 앞에 지나가길래. 네네네. 자 라미란 봉우리를 이렇게 정복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지금 얘기가 된 작품 외에도 조연으로도 너무 인상 깊게 남긴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덕혜옹주 너무 좋았어요. 덕혜옹주 덕혜옹주로도 받았어요 상을. 상 받았죠. 네. 그때 조연상을 받았던가요? 네, 네. 그다음에 히말라야로도 받으셨죠? 네. 근데 실제로 막 등산 산악 막 네, 그 네. 훈련도 하고 그 제법 높은 산까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팔 한 4,500m까지는 갔죠. 그쵸? 네, 네. 저 히말라야가 이석훈 감독님. 네, 네, 네. 그쵸. 덕혜옹주, 네. 허진호. 그쵸, 서진호 감독님이 오랜만에. 날 너무 좋아해. 그 얘기하려고 진짜. 진짜로. 너무 진짜로. 나한테 왜 자꾸 매달 찐득찐득하게 구는지 진짜. 아니 그 뭐 납득할 만한 증거를 대봐요. 뭐 서진호 감독님이 사진 올려줄게요. 내가 술 먹고 허진호 감독 목 조르고 있는 거 내가 올려줄게. 진짜요? 꼭 좀 보내주세요. 그 범죄 현장 아닌데. 네, 또 목을 졸리면서도 행복해하는 그 표정이 너무 인상 깊어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뭐 댄싱 퀸도 있었고 네. 소원도 있었고 국제시장도 있었고 뭐 미스와이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뭐 제일 기억에 남는 작품 있어요? 뭐 아무래도 뭐 소원 때도 너무 좋았고 뭐 덕혜옹주나 그런 것도 좋았고 히말라야도 예, 힘든 만큼 오래 기억에 남고 다 뭐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시겠죠. 근데 그러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내가 어떤 역할을 했었는데 옛날에 네. 어떤 역할을 했는데 이건 좀 더 좀 다르게 해볼 거 좀 후회된다. 내가 그 없어요. 어. 왜냐면 그게 저한테는 그 당시에 저에게는 그게 최선이었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후회해봤자 소용도 없고 지나간 것을 지나간 대로. 그래 오늘 노래 한 곡도 못했어. 그런 의미가 있죠. 돌려서 빨리 넘어가. 매 작품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네. 후회 없이 하고 근데 감독님은 매 작품마다 후회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언제쯤 또 후회할까 기대돼요. 예. 걸캅스로 이제 45세 주연을 맡았어요. 네네. 소원을 제작했던 그 제작자가 이제 소원을 이제 할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너를 위해서 지금 작품을 쓰고 있고 오. 너 꼭 주연으로 쓸 거고 그
첫 번째 주연작을 자기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이제 해가지고 이석훈 감독이? 아니요, 아니요. 그 필름 모멘텀의 제작자 변봉현. 예, 예. 봉현이 네. 알아요? 날 너무 대표가- 좋아해. 네, 진짜 그 이후에 4년 만에 이 작품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 이걸 할 거다. 그러니까 내뱉고 작품으로 이어지기까지가 4년이 걸린 거네요. 네네네. 그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 준비를 해와서. 되게 기분 좋았겠다, 그죠? 이 영화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흥행이 되게 이변 중에 하나였어요. 이런 좀 여자 많이 투톱으로 여자 투톱의 영화이고. 되는 거가 거의 약간 없었는데. 형사물인데다가. 어쨌든 그냥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겨가지고. 아니 잘된 영화예요. 그럼요. 아니 잘 되게 됐고. 사실 안미란 씨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한국 영화에서 하고 있는 게 이렇게 독보적인 여자 주연 캐릭터, 조연 캐릭터를 계속 유지하는 그 사람이 없어요. 네. 남자는 많거든. 네. 그래서 외국 헐리우드에는 여자 코미디 연기를 하는 그런 분들의 이제 주연 영화가 많은데 한국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우주연상을 안겨준 라미란의 인생작 네. 정직한 후보. 네. 아, 정말 배꼽 빠졌잖아요. 네. 사실 미란이가 이렇게까지 저는 잘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호흡이 좋은가? 이게 약간 그런 거지. 판이 깔렸구나. 이 배우가 놀 수 있는 판 제대로 깔렸구나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약간 부분 조금 너무나 코미디적이고 억지스러울 수 있는 거를 단 한 개도 그렇게 안 느끼게 연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죠.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영화 전문 용어인데 낙가가 될 수 있는. 네, 왜냐면 이게 그죠. 진짜로. 근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아니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돼. 개연성이 다 느껴져. 그게 진짜 잘하는 코미디 연기잖아요. 근데 그래서 진짜로 너무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핵심 하이라이트 씬을 좀 보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서점에서의 씬인가요? 네, 네, 인사말 하면서 폭주하는 장면이죠. 저희 지역구에 대형 서점이 생겨서 책을 냈어요. 격려차 왔습니다. 출판업계에 활기찬 바람이 불기를 소망한다고 해야겠죠. 이때부터 슬슬 발동이 걸려.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저 같은 사람은 아주 고라파지기 마련이니까요. 죄송합니다. 너무 재밌다. 진짜 농담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바쁘셨을 텐데 집필 시간은 얼마나 걸리셨나요? 그거는 제가 안 쓰고 대필 작가가 썼어요. 이 장면이네. 심지어 가발이었어.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가발도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신경 쓰이고 걸리는 거지. 네. 그래서 계속 이 그렇지, 머리를 그렇지, 그렇지. 만지고 있다가 이제 폭발해서 이제 벗는다라는. 네네네. 네. 저걸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네. 그래서. 근데 너무 웃긴 게 저 장면이 하고 이제 그 영화 안에서 이제 딱 캡처가 되면서 이제 저렇게 기사가 기사가 되잖아요. 되는데 이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죠. 포털 검색어에 하이모 가발 막 이런 게 그런 깨알 재미로. 깨알 재미가 있어요. 1위가 주상숙이고 2위가 하이모 여자 가발, 3위가 사자 닮은 꼴. 뭐 이런데 이것도 깨알 재미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장면은 거짓말을 못해서 이거는 진짜 결정적으로 당 대표에게 솔직한 얘기를 내뱉는 네, 약수터 씬이죠. 네. 네, 한번 볼까요? 지지율 7% 떨어졌다. 안다고요, 이 영감탱이야. 한창 선거 유세가 진행되던 줌에 아니 영감 대표님? 영감 태핀이야. 이게 여기에다 그 배우님이 나오시네요. 우리 사나이 와타나베 나오시는. 저 네네. 형님 나오시네요. 네, 손정학 배우님 어저께 나오시고. 2시까지 저랑 제 작업실 네. 치우지도 않고 도망갔어요. 네. 네, 근데 코믹 연기 하다 보면 애드립이 어쩔 수 없이 많잖아요.
네, 거의 근데 좀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네. 아, 애드립을 거의 안 하시고? 네, 네. 그래요? 많이 하실 것 같은 느낌인데. 뭔가가 이제 뭐 떠오르면 하겠지만 이게 뭐 생각해서 막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사실 이제 애드립을 막 준비해 오시는 네.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냥 이 대본을 잘 살리는 게 일단은 우선이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이제 그걸 이제 상의해서 또 씬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저런 표정에서 사실 애드립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표정이나 이런 것도 애드립에 들어갔죠. 제 액션의 애드립도. 아니, 언젠가 한번 정말 장은중 감독님이 네. 그 라미란 씨와 같이 코미디 하는 걸 한번 보고 싶은 생각도 드네요. 아니 저는 사실은 진짜 이런 배우는 코미디 영화에서는 보석 같은 배우야. 이거 진짜 그냥 쓴 거를 완전히 살려줘 버리잖아요. 그 살리는 게 뜬금없이 재주로 살리는 게 아니고 캐릭터가 돼가지고 하니까 관객들이 공감을 하면서 웃는 거거든요. 그치.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 그런 배우 중에 한 분이 송강호 씨 처음에 그 넘버 3에서 그 역할이 그게 왜 되게 이상한데 되게 웃기면서도 이상하지 않고 좀 무섭기까지 한 건 그 캐릭터가 진실되거든요. 그래 저런 놈 어딘가 있을 것 같고 저런 놈이 할 수 있는 말과 저런 놈이 할 수 있는 행동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선배님이 이거를 웃기게 재밌게 하겠다고 그치, 그런 게 아니겠지. 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대본에 충실한 연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네. 아니, 이 편은 진짜 연기가 포텐이 터진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 그건 이제 또 보시는 분들마다 좀 다르긴 해요. 뭐 이제 호불호도 있고, 네. 1편이 더 재밌었다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코미디 이렇게 연출을 하다 보면 좀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은 이제 첫 테이크가 되게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 세 번 가면 또 시들해지거든. 더 과장되게 하고 웬 스태프들 반응이 없으니까 상대편 배우도 알고 하잖아 이제 어떻게 할지. 그러다 보니까 더 과장되게 해서 나중에 보면 편집할 때 보면 이상해요. 현장에서는 맞아. 마지막 컷이 오케이인데 결국 첫 컷을 쓰게 그래서 되거든요. 결국은 우리끼리 재밌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맞아. 그래서 현장에서 웃음 터지는 걸 가장 조심해요. 우리끼리 재밌는 거. 맞아. 우린 다 아니까 재밌는 거지. 그냥 이거 처음 보는 분들한테는 어떤 게 가장 신선한 재미일까를 전달이 잘 됐느냐. 그래서 편집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왜냐면 어디서 웃을지 모르니까. 관객이 웃는 포인트랑 만든 사람들이 웃는 완전 포인트가 달라.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데서 빵빵 터지기도 하고. 시사회 때 가서 보면 진짜 그런 적이 진짜 100%예요. 100%. 되게 어딘가에서 이상한 지점에서 막 좋아해 주시고 이걸 왜 웃지? 막 이럴 때도 있어. 심지어. 맞아. 이게 웃기다고 막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라미란 씨의 바이오그래피 네. 훑어보면서 대표작 명장면도 살펴보면서 라미란 봉우리를 이렇게 정복을 해봤습니다. 등반도에는 역시 맛집을 한번 들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시네마운틴을 마무리하는 촬영 장면 맛집 추천 맛집이 혹시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보통 뭐 세트장들이 저 위쪽에 많이 있어요. 뭐 파주, 문산, 뭐 연천 뭐 이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쪽을 자주 다녀서 문산에 문산 짬뽕이라고 있어요. 진짜 짬뽕 좋아하는구나. 저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거기는 좀 맛있더라고요. 문산 짬뽕. 차돌박이 짬뽕, 뭐 왕문어 짬뽕 뭐 이런 게 있는데 짬뽕이 맛있고 그리고 그 파주 그 시내 문산역 근처에 가면은 냉삼시대라고 있습니다. 냉삼시대. 네. 냉동 삼겹살. 네, 그러니까 어느 날은 그냥 생삼겹살 말고 냉동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은 그날이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네. 찾아서 갔는데 뭐 고사리도 나오고 되게 그리고 삼겹살이 일단 냉삼인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안 나고 맛있더라고요. 야, 지금 비주얼과 자주 빛깔이. 가요. 네. 저기 가면 제 사인 있을 거예요. 진짜. 알겠습니다. 약간 저기 된장밥도 너무 맛있겠다. 네, 맛있어요, 볶음밥도 맛있어요. 맛있겠고. 근데 문산에 있다 그래서 약간 로컬 맛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 그냥 약간- 시장에 있는 그냥 평범한 곳인데 늘 손님이 많더라고요. 군침이 확 도네요, 네, 갑자기. 저기 또 그게 맛있어요. 저 문산 짬뽕에 네. 그 보통 요리집에서 잘 안 하는 거 있어요. 그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향장. 네? 오양장류. 오양장류. 보통 요리에서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오양장육이 이게 조금 나오는데 작은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사진들 딱 유리들이 맛있게 생겼네. 사실 간판은 그냥 되게 평범해 보이는데. 그리고 지금이 딱 배고플 시기예요. 맞아, 시간이에요. 맞아. 우리가. 계속 좀 꼬르륵 소리 어, 자, 예. 문산짬뽕과 냉삼 시대를 꼭 네. 기억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딱 2달 남았잖아요. 네네. 배우 라미란 씨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제 뭐 달마다 이제 오픈하는 영화들 네. 또 다 잘 됐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있고 이제 내년 뭐 한 초반까지 이제 찍어야 되는 이제 드라마 열심히 촬영하고 있죠 뭐. 저희 이제 그 시네마운틴 시즌을 새로 시작하면서 라미란 씨 사실 제가 제일 먼저 섭외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아, 예. 근데 원래 이제 일정이 안 된다 하다가 그래도 맞춰서 나와 주셨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나 되게 막 액수를 크게 요구를 했다고 제가 제작진한테 들었어요. 아, 그래요? 진성규 씨는 14억 정도라고 얘기하셨었는데. 14억. 거긴 14억을 요구했지. 네, 라미란 씨는 그럼 아, 여기 출연료가 듣기로 출연료가 있어요. 얼마를 출연료가. 얘기하셨는지 금시초문일세. 라미란 씨는 이제 세금 관계 때문에 이제 빼려고 달러로 달라고. 달러로 달라고 네네네. 그러더라고. 아 너무 좋네요. 네. 음도 좋고. 어쨌든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영화 얘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뭐 영화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상 또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시즌 될 때마다 네, 좋아요. 네. 다음에 또 모실 일 있으면 할 꼭.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네. 감독님도 오늘의 방송 네. 한 줄 평을 해주신다면. 오늘 제가 머릿속에 계속 드는 생각은 집에 가서 응파를 봐야겠다. 예. 아 진짜 그거는 조금 제가 추천드려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인생 드라마라고 뽑고 맞아요, 있는 맞아요. 드라마 중에 하나니까. 아니 딱 보니까 또 결이 제가 좋아하는 맞아요. 결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 냄새 나고. 지쳐지셨어요. 많이 드시네. 황준이가 되게 행복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딱 그때. 그렇죠. 딱 88년도. 제가 그렇죠.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맞죠, 맞아요. 저 그때 역도 경기장에 갔었어요. 88 올림픽에 참여한 사람 없지 않아? 아, 구경하러 갔었어요? 올림픽을 관중으로. 보러? 관중으로. 예. 그럼 참여라고 하나요? 그렇죠. 경기의 일부니까요, 관중도. 해리는 이거 피켓. 맞아요. 근데 그걸로 나오죠. 네. 네, 아마 드라마 보시면 모든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시네마운틴 라미란 편, 시네마운틴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 시네마운틴 정주행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하이라이트 편집본 영상은 비보TV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시네 마운틴!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